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월에 치러진 1회가 되겠죠. 1회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한글 윈도우 7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윈도우 7의 특징에 틀린 거 있습니다. 자, 에어로피크 기능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로피크 기능은 밑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프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프 목록 보시면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점프 목록 있죠. 옆에 눌러서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한글 2007 보면 이렇게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걸 점프 목록이라고 합니다. 점프 목록. 자, 이 점프 목록을 통해서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치 및 프린터는 단일 위치에서 프린터, 자, 여기 볼까요? 장치 및 프린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 외부 장치에 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장치들을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세계 여러 문자와 모든 기호를 포함하여 라고 되어 있고 또 최대 128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파일명을 지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기호, 슬래시, 자, 그 다음에 콜론, 자, 콜론은 불가능하고 세미콜론은 가능하다.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콜론은 안 되지만 세미콜론은 가능하다. 우리 세미콜론 그럼 뭔지 모르는데 눈물이죠. 눈물 흘리는 거. 자, 세미콜론은 가능하고 별표, 물음표, 따옴표, 그 다음에 열고 닫는 꺽쇠. 그 다음에 이 기호는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 키보드 통화 기호에 보면 있습니다. 엔터키 바로 위에 엔터키 바로 위에 통화 기호와 함께 있습니다. 자, 이 기호.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들은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콘솔, 프린터, AUX, 널 등의 애하고 이런 미리 정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일명으로 쓸 수가 없다. 또 공백을 포함하여 255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글자가 아니라 바이트. 즉 영문은 255자까지 가능하고 한글은 127자까지 이거의 반인 127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문자와 모든 기호를 포함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128자 기준도 틀린 거죠. 자,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피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에어로 기능은 열려진 작업창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열려진 창들을 자, 먼저 에어로 3D 전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잠깐 내려놓고 자, 내 컴퓨터, 일체 유심조, 뭐 네트워크 이렇게 3개의 창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키보드 왼쪽에 보면 윈도우 로고하고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온다? 자, 맨 앞에 바탕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 바탕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려진 창들을 관리하는 건데 윈도우 로고 탭 또는 컨트롤 윈도우 로고 탭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윈도우 로고하고 탭만 눌렀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윈도우 로고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내가 바탕화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놓으면은 키보드 났습니다. 제가 키보드 났는데 아까는 열렸는데 지금은 안 열리죠. 자, 이때 마지막에 엔터를 눌러주셔야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윈도우 로고 탭은 그냥 되지만 컨트롤을 더 누르면 나중에 엔터, 즉 멈춰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또 에어로 스냅, 화면을 자 열려진 창을 좌우로 옮길 경우 또는 위쪽으로 옮길 경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내 컴퓨터 창을 좌우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끝까지 가니까 2분의 1 크기로 변하죠. 자, 오른쪽으로 또 옮기니까 2분의 1 크기로 변합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위로 옮겼더니 전체 화면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자 좌우로 옮기면 2분의 1로 세로 방향으로 2분의 1로 커지고 위쪽으로 옮기면 최대 방향으로 커집니다. 아래쪽으로 옮기면 말이 없죠. 자, 에어로 쉐이크 창을 흔들어 열려있는 창을 제외한 다른 창은 최소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3개를 열었었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제가 컴퓨터 창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한 채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를 제외한 나머지 창은 밑으로 최소화가 되죠. 또 다시 흔들었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자, 쉐이크 흔들다죠. 흔들면 열려진 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들은 최소화되거나 다시 원래 상태로 된다. 자, 이번에는 에어로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피크. 자, 여기다가 마우스 바탕화면의 맨 오른쪽 보시면 바탕화면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탕화면 보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열려진 상태에서 클릭을 하지 않고 이쪽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투명하게 되죠. 투명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어로피크란 열려진 창들의 축소판 미리 보기. 자, 창들을 최소화하지 않고 바탕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바탕화면 보기는 작업 표시줄 속성의 에어로피크를 이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 체크를 설정할 때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 자,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이 있죠. 작업 표시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에어로피크를 이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미리 보기가 되지만 이 부분이 풀어지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는 작업 표시줄 에어로피크를 사용하여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야만 이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어로의 기능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21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고 틀린 게 4번입니다. 자,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도움말 지원, 도움말 및 지원. 자, 도움말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F1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작업 표시줄로 닫겠습니다. 자, 도움말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인쇄도 하고 검색도 하고 텍스트 크기는 크게, 가장 크게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찾기도 가능하겠죠. 단, 이제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도움말의 내용은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또 뭐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V를 붙여넣기. 그러나 잘라내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잘라내기. 또 도움말의 내용을 내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컴퓨터가 알려주는 걸 내가 막 임으로 수정을 해버려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도움말을 추가, 삭제, 수정은 안 되고 또 잘라내기는 안 되고 복사는 가능하고 자, 이런 도움말의 내용들. 자, 내용은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글꼴 색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도움말의 내용은 복사는 가능하지만 잘라내기는 안 된다. 또 하이퍼텍스트, 인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하이퍼텍스트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하이퍼텍스트라든가 인쇄 같은 거, 이런 인쇄 같은 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텍스트 크기를 3단계로가 아니라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자, 여기 가장 크게, 보통, 작게, 가장 작게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윈도우 7의 시작하는 과정, 부팅 과정이죠. 부팅. 컴퓨터를 켜는 과정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윈도우 7이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한다. 부팅. 컴퓨터를 켜는 걸 부팅. 부킹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킹이 아니라 부팅. 자, 윈도우 7에 부팅할 때 F8.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켜지는 과정에서 F8을 누르면 고급 부팅 옵션,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자, 그러한 메뉴들이 나온다는 거죠. 고급 부팅 옵션들이 나온다. 또 부팅 과정에서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관리하는 포스트, 갤로그 포스트가 아니라 뭐였죠? 파워 전기죠. 파워. 온 전기를 넣으면 셀프 테스트. 컴퓨터 전원을 넣으면 자기 스스로 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삑!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부팅 과정에서 이런 자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안전 모드로 부팅하면 자, 안전 모드란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서 정상으로 부팅을 하지 않고 정상 부팅하지 않고 컴퓨터가 이상이 생겼을 때 부팅하는 과정을 안전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 모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모드가 있고 네트워크를 지원 안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 모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안전 모드 중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가로 열고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안전 모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면서 부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장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부팅을 한 다음에 컴퓨터의 이상 현상을 체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안전모드 부팅은 윈도우 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드라이버, 모니터라든가 이런 마우스 등 기본 설정만 사용한다. 즉 네트워크 연결은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네트워크 연결 사용하는 안전 모드가 있습니다. 안전 모드 가로 열고 네트워크 사용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7번 윈도우 7의 바로가기 아이콘. 자,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 자, 이런 화살표 있는 것들, 이런 화살표 있는 것들이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이런 화살표 없는 것들은 일반 아이콘들.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삭제도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온본 파일도 삭제된다? 온본은 삭제 안 됩니다. 즉 오답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온본 파일 및 폴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삭제, 삽입이 추가가 자유롭게 된다. 자, 실행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실행 파일만 그랬다면 또 틀린 말이 돼요. 실행 파일 외에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실행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확장자가 LNK, 링크죠. 링크, 연결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만 들어갔네요.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아이콘과 구분하기 위하여 화살표가 있다. 저도 이거 보고 순간 맞는 줄 알고 4번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 완전 낚시예요. 낚시. 이제까지 이런 낚시가 없었는데 오른쪽 아래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아래. 그런데 이런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저를. 자, 이 순간 낚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아래라는 거. 이건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탐색기에서 편집 메뉴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08, 10년, 11년, 13년 계속적으로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편집 메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개체를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선택. 선택 영역을 반전할 수 있다. 선택 영역 반전. 그 다음에 선택한 개체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전에 수행한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되돌리기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름 바꾸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바꾸기 취소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삭제가 나왔으면 삭제 취소, 즉 되돌리기 컨트롤 Z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탐색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삭제 및 이름 바꾸기는 파일 메뉴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를 열어서 자, 이 APP에 대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삭제, 이름 바꾸기 있죠. 삭제와 이름 바꾸기는 무슨 메뉴다? 파일 메뉴에 있다. 자, 그래서 3번은 삭제 메뉴는 편집 메뉴가 아니라 파일, 삭제와 이름은 파일 메뉴에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자,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옵션이 있는데 작업 표시줄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창들은 좀 닫고, 자, 여기 작업 표시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또는 여기 시작 있죠. 시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속성을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는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 표시줄. 이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들,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시작 메뉴는 여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시작에 관한 내용들. 도구 모음. 도구 모음은 작업 표시줄에 뭐 주소, 링크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적용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주소, 뭐 링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도구 모음들은 빼고 도구 모음들은 빼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작업 표시줄은 하단에서 하는 기능들, 시작 메뉴는 여기 시작 메뉴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든가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기능이 있다. 잠금이라든가 자동 숨김.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 또 있죠. 작은 아이콘.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 위쪽 어디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알림 영역이라는 게 있죠. 알림 영역. 여기 시계 나타나는 거. 시계 외뿐만 아니라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뭐 스피커,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뭐 아래쪽에다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에어로피크 화면 바탕화면 미리 보기 기능들도 작업 표시줄에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의 기능들은 시스템 종료, 시작 메뉴의 시스템 종료 여기 있죠. 시스템 종료. 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수.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프 목록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수. 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최근 프로그램 수와 점프 목록의 수. 최근 프로그램 수는 기본 10개. 둘 다 현재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10개. 그런데 얘는 10개에서 최대 몇 개까지? 30개까지. 점프 목록은 기본 10개지만 얘는 최대 60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사용자 지정들을 좀 봐주시고, 자, 1번은 그러면 뭐에 대한 내용들인가요?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작업 표시줄의 글꼴, 글자색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최근 프로그램 수. 최근 프로그램 수는 아까 시작 메뉴에서 기본 프로그램은 10개에서 최대 30개, 점프는 기본 10개에서 최대 60개, 도구 모음도 도구 모음에서 표시할 수 있었죠. 따라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7 제어판의 마우스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마우스 한번 들어가 보죠. 제어판에 들어가서 마우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 오른쪽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클릭 잠금, 그 다음에 포인터 변경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림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자국 같은 거, 이런 자국 자치 있죠. 이런 자치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휠은 기본적으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 이 기본적으로 3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최소 1개에서 100개까지 스크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포인터 자국, 2번 속도, 그 다음에 클릭 잠금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스크롤할 수 있는 줄수 최대 3줄로 되어 있다. 기본 3줄입니다. 기본 3줄이고 최대 한 줄에서 10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유사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 경우에는 또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크롤이 가능하긴 합니다. 스크롤이 기본적으로 3개고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종종 출제되는 것들이 마우스 키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키. 숫자 키패드. 우리 키보드에 이렇게, 자, 키보드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숫자 부분 적은 거 있죠. 숫자 부분. 이게 키패드입니다.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키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키패드라는 용어가 나오거나 마우스 키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마우스에 대한 기능이 아니라 접근성 센터, 과거 장애인 기능들이었었죠. 접근성 센터에 해당된다는 거. 이게 또 종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4번으로 정리를 하시고 접근성 센터의 내용까지 같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제거한다.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겠죠?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 푸니까 맨 밑에 있겠죠. 프로그램 및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는 설치된 목록을 보고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고 또 설치된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물론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얘 제거하고 싶어. 제거. 또 윈도우의 기능, 게임 같은 거 있죠. 카드놀이라든가 핀볼이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게임 안 사용하고 싶어. 풀어졌죠. 게임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여기서는 제거의 개념은 없습니다.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프로그램 및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및 기능에는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또는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 설치된 업데이트를 보거나 또 제거할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한 설명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 전원을 꼽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설치하는 거죠. 하드웨어 지원 없이 소프트웨어만. 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지원해야 됩니다. 모두. 아, 그러면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안 하면 하드웨어 추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없어도 하드웨어는 장치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면 PNP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 추가할 때는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 있습니다.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에서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 또는 시작. 자, 여기 시작 있죠. 여기다가 시작 실행에다가 하드웨어 위저드, 하드웨어 마법사를 입력한 후에 하드웨어 마법사를 통해서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면 자동으로 설치해서 좋긴 하지만 안 되면 내가 수동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즉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이 안 돼도 설치는 가능하다. 수동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을 할 때는 둘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판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림판 제가 애울 때 어떻게 애우라고 그랬었죠? JPG 기억날라나 모르겠어요. 자, BMP 그 다음에 PNG GIF. 그래서 제가 JPG, P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요. 자, 이게 무슨 P라고요? JPG. 자, JPG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팁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팁이 아니라고요? 그냥 대충 비슷하게 갑시다. 팁. 자, 그림판 이미지를 애울 수 있는 팁은 뭐라고요? 제비,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제비 있잖아요. 그 제비 다리를 훅 분질러 버렸더니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피가 제비피지라는 겁니다. 팁입니다. 팁. 자, 이렇게 해서 제비피지를 좀 암기해 주시고, 시프트는 수평, 수직, 정사각형, 정원을 그릴 수 있다. 자, 그림판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림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 안 보이네요. 이렇게 놔버렸더니. 자, 여기서 보시면 연필과 붓 여기 밑에 좀 있습니다. 연필과 붓 모두 색 2 배경으로 설정돼서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색 1이 있고 색 2가 있습니다. 자, 색 2를 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배경색이라고 나오죠. 색 2를 선택했더니 정경색이라고 나옵니다. 정경색은 내가 어떤 도형을 그려놓고 그 아래다가 색을 칠하는 게 정경색입니다. 배경색은 이 바탕색이 되겠죠. 바탕색. 자, 그래서 연필과 붓 모두 색 2의 배경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경색을 따르는 겁니다. 정경색. 내가 도형을 그리거나 색을 칠할 때는 반드시 정경색으로. 자, 그래서 마우스 왼쪽은 색 1, 정경색을 따르고 마우스 오른쪽은 색 2, 배경색, 지우기 이런 것들 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이런 정경색, 2는 배경색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왼쪽 버튼은 색 1, 왼쪽 버튼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은 색 1, 오른쪽은 색 2 배경색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들은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자,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파일이나 폴더 복사와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복사와 이동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 다른 폴더냐, 같은 폴더냐, 다른 디스크냐, 같은 디스크냐, CD 이렇게 같은 디스크냐, 다른 디스크냐 이겁니다. 자, 같은 디스크의 경우에는 끌기 하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 그런데 다른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끌기 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 자, 그래서 같은 디스크에 있는 다른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더의 의미는 없습니다. 폴더. 드라이브, 디스크 드라이브가 같냐 다르냐지 폴더의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는 자, 그냥 끌면 이동이죠. 그래서 복사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나 파일을 드라이브가 다른다는 소리죠. 복사하려면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된다. 자, 여기서는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같은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끌기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컨트롤을 눌러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가 다른 경우에는 끌어도 되고 컨트롤을 눌러도 되고
자,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끌면 이동이 되고 컨트롤은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은 무조건 복사로 보시면 돼요. 쉬프트는 무조건 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할 경우에는 쉬프트라고 했는데, 자, 제가 여기다 밑줄을 쳐놨죠. 밑줄을.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자, 이동할 경우에는 쉬프트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복사할 위치에다 끌어놓는다? 우리 이동하는데 왜 복사할 위치에다 끌어놔요? 이동할 위치에 끌어놓는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제기하면 틀린 답으로 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밑줄을 좀 쳐본 거고, 쉬프트가 이동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된 폴더는 이동이나 복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공유된 폴더는 복사나 이동이 모두 가능한데, 단 이동을 하게 되면 공유의 기능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도 복사나 이동은 되는 거죠. 복사할 수 없고 복사도 되고 이동도 모두 된다. 단 이동할 때는 공유의 기능이 해제된다. 따라서 틀린 건 3번인데 1번도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된 폴더, 복사, 이동 모두 가능하지만 이동 시에는 공유가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2번째 문제. 윈도우 7의 폴더의 속성창 중 공유 탭에서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유 탭이 있습니다. 공유 탭에는 공유와 고급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와 고급 공유. 자, 공유 사용 시 고난에서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 이건 공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유에서.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하여 10명까지, 이건 고급 공유입니다. 고급 공유에서 20명까지, 10명이 아니라 20명까지. 자, 여기서는 공유냐 고급 공유냐는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우선 틀린 내용이 되겠죠. 여기 고급 공유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에 공유할 폴더의 여기서 이름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탭에 가시면 공유와 고급 공유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최대 20명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프린터는 대부분의 제조회사들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로컬과 네트워크가 있는데, 로컬은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는 남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모두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 모두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할 수 있다. 자,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된 걸 네트워크로 설치할 수 있겠죠. 설치된 폴더에 공유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건 로컬 프린터에다가 할 수 있겠죠. 자, 로컬에서 공유를 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에는 2번 로컬 및 네트워크 모두 기본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다.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한 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계산기는 윈도우 XP 2014년 지금 첫 시험이죠. 윈도우 7으로 변경된 첫 시험입니다. 자, 물론 아까 우리가 여기 그림판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7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기 문제도 윈도우 XP와 7이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7의 계산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계산기에는 일반용, 공학용, 과거 XP에는 일반용과 공학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부터는 프로그래머 통계용이 나옵니다. 자, 일반용과 공학용, 프로그래머 통계용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자, 기본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환. 또 날짜 계산, 주 날짜의 차이 계산, 뭐 워크시트를 통해서 주택담보, 자동차 임대, 뭐 연비 계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쭉쭉 치면, 자, 여기에 숫자가 쉼표가 없죠. 세 자리마다 쉼표가 없습니다. 자리, 수, 부분 단위를 넣어주면 세 자리마다 쉼표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용,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특히 통계용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학용에는 32자리 수까지 이용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용은 16자리까지, 공학용은 32자리까지 더 길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더 길게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아까 세 자리마다 1000단위 부여하는 자릿수 구분 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는 10진수만 사용합니다. 10진수만. 그러나 프로그래머에서는 2진, 8진, 10진, 16진수 간의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머형은 윈도우 7에서만 나온 거라고 그랬죠. 과거 윈도우 XP에서 공학용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프로그래머 기능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공학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공학용에는 디그레스, 디그리, 뭐 레디언, 그라디어스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용이요? 공학용. 공학용의 학자를 빼면 공용이 돼요. 공용. 그렇죠. 공용. 용이 뭐예요? 우리가 용이 드래곤. 드래곤이 용이죠. 신화에 나오는 용. 공용 같은 거. 공용. 그래서 디그리, 레디어스, 그라디언. 드래곤 알죠? 드래곤. 그래서 이 드래곤은 공학용에서 사용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용. 프로그래머 보면 헥사, 데시멀. 헥사가 16진수입니다. 데시멀은 10진수. 옥탈은 8진수. 그 다음에 바이너리는 2진. 이렇게 2진, 8진, 10진, 16진수 간의 변환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89, 10진수죠. 16진수라면 59, 8진수라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과거 공학용에서 쓰던 걸 윈도우 7에서는 프로그래머용으로 옮겨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 한 가지 더 보실 게 여기서 자, 디그리스, 라디언, 그라디언트 뭐 이런 그라디언 이런 것들은 공학용에서 쓰이는 거고, 공학용과 프로그래머에는 연산의 우선순위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 더하기 3 곱하기 2 그럼 얼마예요? 2, 3은 6 더하기 11이죠. 2, 3은 6 곱하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반용에서 하면 5 더하기 3 8이죠. 8 곱하기 2 16이 돼버립니다. 즉 일반용에는 연산의 우선순위가 적용 안 되지만 공학용과 프로그래머용에는 연산순위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공학용에는 10진수, 자, 그 다음에 10진수가 아니라 32자리까지. 그 다음에 10진수인 경우 일반용에는 10진수 쓰죠. 자, 디그리스, 라디언, 그라드 세 가지는 드래곤 공학용에서 쓴다는 겁니다. 공학용. 자, 보기에 자릿수 단위, 1000단위,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 숫자와 연산을 하면 넘락키, 오른쪽에 키보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말하는 거죠. 넘락키를 누르고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일반용이 아니라 드래곤은 공용이다. 공용. 그래서 공학용에서 쓴다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 다른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 프로그래머용에서 2진, 8진, 10진, 16진 첫 번째로 신유형이 나온 거죠. 변형된 신유형. 자, 유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신유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7의 휴지통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 삭제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삭제 즉시 제거할 건지. 자, 휴지통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삭제할 때 대화 상자 물어보는 겁니다. 삭제할 때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완전 제거. 우리 Shift 딜리트. 휴지통에 버리면 휴지통에 보관되죠. 근데 여기를 눌러버리면 휴지통에 보관 안 되고 완전 삭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휴지통의 크기. 현재 D 드라이브는 자, D 드라이브에는 한 10,000이죠. 그런데 C 드라이브에는 13,000입니다.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의 용량이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삭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 삭제 즉시 제거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휴지통의 크기는 최대 1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디스크 검사와 디스크 정리. 또 하나 있죠. 뭐 있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 세 개.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디스크 검사. 디스크 검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으로 수정해 주기도 하고 자, 논리적, 물리적 오류 검사를 합니다.
또 디스크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 우리 몸도 검사하죠.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그 뭐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삭제한다.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삭제하는 건 디스크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행 속도를 빨리 해주는 조각모음, 단편화 제거라고도 하죠. 단편화 제거. 자, 그래서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검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조각모음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자, 37번 윈도우 7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공간이 부족하다.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 필요 없는 거 정리해야 되겠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또 휴지통 공간도 휴지통도 다 비워버리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한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건 메모리가 부족할 때. 메모리가 부족할 때. 자, 메모리가 부족할 때 또 가상 메모를 이용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될 때는 안전 모드를 좀 해줘서 우리 앞에서 봤었죠. 1번인가 몇 번인가 안전 모드로 부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속도 향상을 위해 조각모음을 해서 단편화 제거, 장편이 아니라 단편을 제거한다. 단편화 제거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도 하죠. 프래그먼트. 또 명령어 프래그, 이런 개구리인가요? 개구리 아니죠. 프라그죠. 개구리. 프라그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뒤에 프라그가 있는 거 제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편화 제거 조각모음을 디프래그라고 하고 단편화를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다 같은 디스크 조각모음 용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8번 문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구성 요소의 유형 서비스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보면 알림 영역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센터 열기,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게 있죠.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설치. 네트워크 기능 유형 선택이라는 게 있죠.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자, 여기에 어댑터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왜? 여기는 소프트웨어 기능들만 나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능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기능 유형에 하나 더 어댑터가 있다는 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서비스, 어댑터. 자, 이거 놓고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어댑터. 클라이언트는 자, 컴퓨터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서비스는 파일 프린터에 대한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프로토콜은 언어예요. 우리 서로 약속하자라고 언어를 하는 거죠. 자, 지키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액세스를 지원한다. 이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파일 프린터에 대한 공유를 지원하는 건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는 어댑터. 이게 빠져있긴 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서비스는 파일 프린트 공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도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v4가 있죠. TCP/IPv4에 한번 보시면 윈도우 7부터는 IPv4와 IPv6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IP를 받는 것도 있고, 자, 다음으로 IP를 내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도 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자동으로 받을 때는 자동으로 다 받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DNS 내용도 있네요. 자, IP는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의 유일한 주소로 유일합니다.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된다. 자, 서버넷 마스크. 아까 우리가 서버넷 마스크 봤었죠. 이 서버넷 마스크. 자,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되고, 자, 서버넷 마스크는 사용자가 속한 네트워크로 IP 주소에 IP 아까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IP 주소에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버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게 네트워크 주소고 어떤 게 호스트 주소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자, IP에게 수신하는 32비트, IPv4는 32비트 주소를 사용합니다. IPv6은 128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출입구, 관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DNS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게 DNS 역할입니다. 자, DNS, 게이트웨이, 서버넷 마스크 이런 것들 다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자, 윈도우 7에 제어판 인터넷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인터넷 옵션이란 인터넷을 실행을 해서 도구의 인터넷 옵션 메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 가서 보시면 자, 인터넷 주소, 그 다음에 뭐 검색 기록 쿠키, 그 다음에 보안 설정, 뭐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게 인터넷 옵션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또 우리는 보통 네이버를 자주 쓰면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주소들을 처음으로 올려놓기도 하죠. 이렇게. 자, 보안 수준, 시작 화면도 지정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을 위한 IP 설정, 아까 우리가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대화상자 TCP/IP 또는 TCP/IP6에서 이 IP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P 설정은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4년 1회 2과목 윈도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기본 상식에 대한 3과목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